안녕하십니까, 깡레이더의 깡미입니다. 오늘은 저의 재생 리스트에서 새로운 목록이 생겼습니다. 깡샤! 실내 사격장에서 세계의 모든 직업분들이 사격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. 그래서 사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제가 또 게스트들을 이렇게 또 초대해서 점수도 한번 내보고 얼마나 사격을 잘 하는지 제가 기록을 한번 다 재어보겠습니다. 우리 게스트분들 추천도 받고 지원도 받겠습니다. 저 깡레이더와 함께 사격을 즐겨보시는 거죠.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들어가 보시죠. 오늘 저의 깡샷의 첫 번째 게스트 소개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북한 요군 장교 김정아입니다. 충성! 아니, 제 채널에서는 처음 뵙는데 그쵸. 저희 또 한 번 뵌 적이 있잖아요. 예, 버다 저희- 채널에서 우리 맞아요. 한번 반 적 있죠. 근데 엄청- 그때 같이 촬영하자 해놓고서 1년 만에 지금 약속 지키는 것 같아. 맞아요.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. 내가 또 건강상 안 좋아가지고. 아, 좀, 그래요? 네, 지방 쪽에 좀 내려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도 더 연락을 못한 거요. 아니, 아프셨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되게 안 좋네요. 북한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게 몸에 그러니까요. 배겨있는 이런 건강의 문제고, 더군다나 나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동안에 이게 건강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대단하니까 제대될 때 그냥 내 건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거진 뭐 페인이다시피 해서 제대됐어요. 그 세월을 겪었으니까 아픈 게 몸이 어디 뭐 성한 게 있겠어요. 네. 그러나 그래도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서 네. 이 환경이라는 게 있고, 그러니까 또 평생 못 해보던 이런 건강검진을 또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또 오, 무료로 네. 하라고 오, 또 맞아요. 이렇게 또 오는 거 보고 맞아요. 처음에는 이게 돈 되는 건 줄 알고 안 갔어. 아, 하셔야 그랬더니 됩니다. 형사님들이 이거 네. 왜 안 가냐고. 돈 없어요. 그따고 왜 해요? 그 건강이 제일 안 좋으면서 제일 안 가. 가라고. 이거 돈 내는 거 아니라고. 이러고 형사님들이 강제로 병원 끌고 맞아요. 갔어. 첫 건강검진은 나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언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북한에서 탈북은 정확히 2006년 6월 11일 날 어, 탈북했어요. 네.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날이죠. 내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니까. 그리고 중국에서의 또 다른 탈출 시도한 게 2009년 3월 1일. 오. 그리고 한국 땅에 발을 딱 들여놓은 게 2009년 6월 4일. 그러면은 얼마나 걸린 거죠? 한국까지 오는데? 이렇게 돌아 오신 거죠? 3년 좀 안 걸렸죠. 집에서 내 혼자서 부럽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한국으로 가려고 오.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강제 북송이라는 중국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탈북한 사람들을 강제로 북한에 북송 보내는 이런 정책 때문에 봤어요. 네. 그런 정책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가는 이게 언제 어떻게 강제 북송될지 모르거든요. 북한으로 끌려가는 순간 나한테는 미래가 없어요. 그쵸.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탈출밖에 없었던 거예요. 탈출하는 과정에 결국은 목숨을 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고, 그걸 또 탈출하면서 이 길에서 내가 가다 죽을지 살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. 네네. 누구도 도와도 안 주고 그거는 하늘에 맡기는 운밖에 안 돼요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바보처럼 안전자리에서 내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맞아요. 살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한테 덜 미안하기 위해서, 내 자식한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는 노력을 한다는 게 또 다른 희망이 되는 네네. 수밖에 없어. 양갈래 다 사는 길은 아니에요. 일로 가도 죽고 일로 가도 죽어요. 맞아요. 근데 일로 가면 죽어서 미래가 영원히 없어. 근데 일로 가면 가다가 정말 운이 좋으면 살 수는 있어. 그럼 일로 가야죠. 그게 결국은 중국을 위한 탈북인 거죠. 그리고 거기에서 국제재판 받아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서 오. 대한민국 국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임시 여권이라는 걸 우리한테 발급해서요. 인천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탁 오는데 대한항공에서 웃긴 이 얘기 해서요. 땅콩 주잖아. 아니, 땅콩이 문제 아니야.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이게 북한에는 술 문화가 좀 통제가 안 돼 있어요. 그리고 네. 명절이라던가 김일성 서거라던가 이럴 때만 못 마시게 하지 일반 생활에는 술 문화가 좀
많이 오픈돼 있는데 오. 태국 감옥에서 이미 한 달 넘게 갇혀있던 사람들이에요. 네네. 그 안에는 술을 절대로 많이 마실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탈북을 계속 하면서 이들이 쌓여진 스트레스와 그 불안함, 우울증 이런 게 다 쌓여있는 사람들이 대한항공이 딱 오르자마자 술들이 다 있어요. 드시래요. 그래서 우리 돈 없어요. 돈도 그냥 없는데 강제로 먹으래. 별로 웃긴 여자들이야. 그냥 주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인솔을 했던 국정원 선생님들은 알잖아요. 네. 얘네 돈 때문에 안 먹는다고. 근데 엔처맨 안 알려줘요. 근데 어떤 애들은 정말 먹고 싶어서 돈이 있을까? 돈을 찾는 거예요. 야, 이 태국 돈 줄까? 달러 돈을 줄까? 이게 먹힐까? 어쩔까? 고민하고 돈 지고 이러고 고민하다가 한 명이 나 딱 한 잔만 먹고 싶은데 얼마예요? 이랬더니 안내원이 거기에서 좀 조용히나 말하지. 갑자기 큰 소리로 이거 무료예요? 서비스예요? 그러니까 서비스가 뭐예요? 서비스가 또 무슨 맞네. 모르는 계약인 줄 알고 서비스가 네. 뭔지 모르니까 우린 그 단어가 처음 들으니까 난 그냥 내 돈 주고 사 먹을게요. 아니에요, 이거 서비스예요. 그러니까 서비스가 뭐예요?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이게 진짜 웃기는 맞네. 게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둘이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둘이 대화가 안 돼. 안내원은 계속 서비스래.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그 서비스라는 말을 어떻게 말해요? 공짜예요, 이 말을 하는 거지. 공짜? 공짜예요. 이거 그런 돈 받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는 돈 내겠다 하고 하나는 공짜라 하고 서비스라고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이 둘이 지금 다툼이 나니까 결국 국정원 선생님이 왔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스톱 조용해. 서비스라는 건 공짜란 말이야. 돈 안 받는다 하면 끝이야. 둘이 양쪽에서 통역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상황 전결했는데 이게 결국은 다 보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우리를 대한항공 전체 여기에서 이 네. 뒤쪽으로 우리를 딱 몰았어요. 그리고 네네. 그 칸을 아예 국정원 선생님들이 가운데 딱 통제하고 일반인들랑 딱 네네네. 구분을 했거든요. 일반인들은 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왜 싸워? 거죠. 그 다음에 야 공짜래! 야 공짜래! 야 이거 돈 안 받는 거래! 저도 주세요. 저도 주세요. 그 다음에 진짜 손이 난리가 난 거죠. 우리 나중에 여행 갈 때 한 잔 더 달라고 하면 계속 주잖아요. 그래서 이거 왜 계속 주지? 그때는 한 잔밖에 안 된다 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.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국정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통제를 아마 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술 취하시는 네. 분한테.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도 타보고 거기서 술들도 막 마셔보고 했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진짜 내가 너무 행복했다 아니면 너무 맛있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? 나는 전기하고 물이 제일 신기했어.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. 진짜? 생각도 못했어. 예. 왜 생각을 저는 그냥 그냥 집이 있다. 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. 아니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다.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. 북한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최소한 북한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리을 받침 3가지라는 게 있어요. 리을 받침이요? 네, 그게 뭘까요? 첫째, 술. 리을 받침. 사람 사는데 리을 받침 3가지 퀴즈야. 이거 오늘 너무 강의실 어려워. 못 맞히면 이 영상 못 끝나. 진짜 몰라? 사람. 리을? 리을 받침 3가지 우리 삶에서 딱 한 글자로 표현되는 거. 내가 이제 말한 중에 딱 하나가 먼저 있고. 뭔데요? 나 뭐. 까먹었어. 뭐? 물. 첫째. 그 다음에 리을 받침? 물과 저는 빛과 소금. 웃기고 있네. 야 앞에서 막 다리 든다. 어떡해. 리을? 불. 그렇지. 그 다음에 하나 더. 한국인 주식이 뭐예요? 쌀. 그렇지. 너무 어렵다.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. 불, 쌀 이것만 있어도 탈북민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.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생존의 권리 물, 불, 쌀 그것만 있었으면 북한 사람들 그렇게 죽어나가지도 않았고요. 그것만 있었으면 나 군생활 그렇게 가혹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것만 있었으면 우리 오빠 그렇게 죽지도 않았을 거고 그것만 있었으면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지도 않았어요.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 나라이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그 권리 그게 박탈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탈북했어요.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난 한국 사람들이 진짜 도란 줄 알았어.
아니 대낮에도 커튼 낮추고 불 켜놔. 맞아요. 커튼 제껴놓으면 화난대. 아, 네, 맞아요. 나 우리 저 아바이하고 살면서 아바이. 얼마나 웃기냐면 나는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방에 불만 켜놓고 돌아가면 다 꺼요. 근데 우리 아바이 습관은 들어오면서 방마다 불 다 켜. 나는 물 딱 쓸 때만 켜고 물 끄는데 저 아바이는 돌아가면서 물을 다 켜놔. 아, 물 꺼? 전기 전략 몰라? 물 전략 몰라? 내가 카나온 나와서 집을 딱 배정받았는데 새벽 1시, 2시 이 불이 정전이 될까봐 오, 자지 않고 계속 불을 켜봤어요. 집 앞 그 상가를 한 일주일 보름 동안 계속 나가서 지켜봤어요. 그 불이 꺼지지 않나. 10시 지나면 집에 들어왔어요. 자본주의 사회 강도에 대한 교육을 북한이 엄청 했거든. 네네. 근데 우리 집에서 창문으로 빼꼼히 내보면 저기 상가 불이 보이거든요.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. 네네. 새벽 2시에 저것들이 우리가 한국 왔으니까 알고 선전용일 거야. 알고 선전용일 거야. 새벽 2시쯤 되면 나 잘 줄 알고 불 끌지도 몰라. 이러고 새벽 2시에 베란다로 이러고 내다봤어. 네네. 계속 켜있더라고. 그게 한 일주일이 지나고 이수가 지나니까 이 나라는 정전이 안 되는구나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나와요. 2시간 정전돼가지고 뉴스 특보로 나와. 저게 왜 뉴스에 나오지? 저걸 못 참아? 2시간을? 2시간이면은 많은 것들이 없어지죠. 뭐 데이터나 아니면 그걸 보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. 그 다음에는 물이야. 네. 물이 이 짝으로 틀어보니까 찬물이 나오고 이 짝으로 틀으니까 더운 물이 나오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.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겨울에는 얼음물을 녹여서 그 찬물을 방 안에다가 좀 넣고 조금 찬 기운이 사라지는 걸 쓰는 게 그나마 좋은 거야. 왜? 물을 데워서 쓰려면 땔감이 나가잖아요. 맞네요. 땔감이 땔감. 돈이거든.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난방이 다 석탄이나 나무로 하다 보니까 더운 물을 쓰는 게 최대의 호강이에요. 그 다음에 쌀이야. 사람이 먹는데 가장 필요한 쌀. 내가 한원 금방 나오자마자 네네.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. 빨리 네. 돈 벌어서 우리 딸 데려와야지 이 생각에. 그래서 고깃집 알바를 한 달 했어요. 이게 내가 열병식 훈련을 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. 발끝을 이렇게 펼쳐주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. 그럼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야. 이렇게. 이번 열병식의 다리 높이를 낮췄어. 21살 때 하반신 마비 한 번 오고 22살 때 두 번째 마비 왔을 때 내가 자살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. 네네. 20대 꽃나이 때 다리 못 써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, 너무 그걸 다시 겪는 순간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고 싶은 최악의 악몽인데 그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고깃집 알바를 그만뒀어요. 그러다니까 나는 기초 수급비, 그 수급비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. 내가 한국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는 남들처럼 몸으로 안 되니까 내가 배워야겠구나. 이래서 내가 컴퓨터하고 사무회계 공부를 했거든요.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. 내 집에 분명히 돈은 없어. 내가 분명히 돈이 없는데 쌀이 내 집에서 떨어지지 않고 김치가 남아 돌아가고 뭐가 계속 들어와요. 교회에서 네 입을 만한 옷 와서 가져가라 이래서 한 마디를 가져왔거든. 나 그 옷만 가지고 진짜 3년 버텼어요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배운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배우셨어요? 고진 강도 살인이 판치는 사회라고 배웠죠. 근데 그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사랑합니다 하고 앉아할 때 난 맞아요. 기겁을 했어요. 미쳤냐고. 사랑합니다, 그것도 축복합니다. 여자분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사랑합니다 이러고 앉겠대요. 미쳤냐고 이랬더니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하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서 배웠던 지식이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던가. 내가 북한에서 북한이 배워준 교육에만 의존했던 아바타 인생을 살았구나 네. 라는 걸 내가 깨우치게 된 거죠. 그 충격을 받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. 그렇죠. 지금도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교육만 받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진짜 본연의 모습을 그들은 잃어가고 있는 거죠. 군으로 보면은 그 주적이긴 하지만 그렇지. 그래도 또 사람 대 사람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 문제 계속 그런 거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.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봐라. 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17살에 군복 입고
탈북하는 그 전까지도 나 군복밖에 못 입었어요. 군복 입고 두만강연설에 오니까 얘는 뭐니? 얘는 넘어가자마자 바로 끌려 나오겠네. 그러니까. 그 자리에서 그 군복을 벗어서 그 군복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중고 옷을 사서 그리고 넘겨와서 중국 브로커가 처음으로 새 옷을 중국식의 옷을 사준 게 내 첫 사회복이었어요. 나라고 예쁜 색상을 안 좋아하겠어. 나 그렇게 색상 좋아하는 줄 몰랐거든요. 네. 근데 방송 활동하면서 내가 다양한 색상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화려한 거. 나 은근히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고 블랙을 싫어하더라고 내가. 아. 근데 블랙이 은근히 군복 색깔 비슷한 거잖아요. 네. 그 20대 그 트라우마가 아마 나한테 남아있나 봐. 그 트라우마. 네,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버건디 색깔로. 진짜 엄청 뭐 우아해요. 지금까지 이제 북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저희가 사격을 하러 왔잖아요.